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알리사지음. 떠오름 출판사. 자존감 도둑을 체포하자. 철창 밖으로 나오겠다는 의지로 단호해지는 연습을 하는 건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용기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가스라이터는 당신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 심하게 가스라이팅을 할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내 의견을 회사에 표현할 때마다 팀장이 내 모든 의견을 묵살시켜 버렸다. 윗사람 말에 감히 말대꾸하네? 너무 싸가지 없다. 원래 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표현하는 편이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회사에 여러 번 제안하기도 했었다. 그럴 때마다 싸가지 없는 직원, 일 만드는 직원, 지멋대로 회사 다니는 직원과 같은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심하게 보게 되었다. 누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겠는가? 나 또한 모두에게 사랑받진 못하더라도 모두에게 미움받는 직원이 되기는 싫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말들도 회사에서는 유독 이기적인 직원처럼 비치는 날들도 많았다. 내가 생각할 땐 이 방향으로 가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이야기였는데 그때마다 욕을 먹으면서 점점 의견을 내지 않게 되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방법을 제시한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한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해서 업무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새로운 업무를 더 해야 하니까. 직원들은 그게 싫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 괴롭히고 가스라이팅을 해댔다.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졌다. 가스라이팅과 자존감은 반비례 관계다. 가스라이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가스라이팅을 더 쉽게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한 부정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굴레에 걸린 것이다. 직장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인 사이에서도 가스라이팅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자존감부터 챙겨야 한다. 스스로 자존감 높이는 행동,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자존감 도둑들을 잡아내는 것이다. 누가 나의 자존감을 자꾸 빼앗으려 하는지 알아내고 멀리해야 한다. 이 단계가 없이 자존감 높이기에 대한 노력만 한다고 자존감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없다. 밑빠진 독에 매일 열심히 물을 붓는다고 물이 가득 찰까? 절대 아니다. 깨진 부분을 완벽히 보완한 다음 물을 부어야 물이 찰 것이다. 자존감도 똑같다. 자존감을 자꾸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먼저 잡지 않고 채우려고만 한다면 온전하게 채워질 수 없다. 그렇다면 자존감 도둑은 누구일까? 어떤 기준으로 자존감 도둑들을 알아차려야 할까? 자존감 도둑들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전부 틀렸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 자체이다.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 사라지고 가스라이터에게 의지하는 것을 원한다. 바로 그 점을 알아차리면 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매번 내 의견이 틀렸다고 다그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다.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의견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자. 또 상대방의 요구나 주장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면 억지로 죄책감을 가지며 따라줄 필요가 없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그것도 못해줘? 라는 말로 강요받아 억지 행동을 반복하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커지는 것이 아닌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그런 후회가 반복되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힘이 자꾸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게 아니다. 자존감 도둑들에게 둘러싸여 매일 눈치채지 못할 만큼만 빼앗기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존감 도둑들과 어떻게 멀어지면 되는지 알아보자. 우선은 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거절하는데 연습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절을 할 때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건강한 멘탈을 빼앗아가는 자존감 도둑의 말에 몇 배로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내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해야 한다. 자존감 도둑과 멀어지는 또 다른 방법은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 웃으면서 농담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진지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분위기로 말해야 한다. 너는 농담으로 말했겠지만 나는 굉장히 불쾌해. 다음부턴 그런 말로 농담하지 말아줬으면 해. 너의 의견만 강요하지 말고 나의 의견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하자.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가스라이터와 멀리해야 하는 것처럼 자존감 도둑과 멀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주 마주치지 않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주쳐야 한다면 대화는 최대한 줄이자. 가급적이면 아예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난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란 생각을 버리자.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나의 자존감 챙기기에 집중하면서 자존감 도둑들과 멀어지는 것이 현명하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가스라이터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약한 모습이다. 그래야만 본인들에게 더욱더 의존할 테니 말이다. 어려워도 해야 한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나만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왜곡된 기억을 전부 뽑아내고 그 안에 나의 생각, 가치관들을 채워 넣어야 한다. 자존감 도둑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자. 야, 이 도둑들아, 내 앞에서 당장 꺼져.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만드는 게 진짜다. 애플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 가스라이터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고작 네가? 무조건 실패해.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도전하지 마. 이런 말들로 인해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하고 그만한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마저 도전을 주저하게 된다. 애플 하면 생각나는 인물인 스티브 잡스도 우리와 같이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은 안 돼 라는 말을 내내 들으며 살았다.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도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기업들과 엎치락뒤치락하며 뒤처진 기업이 된 적도 있다. 잡스는 자신의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잡스가 애플을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결정적인 한 가지는 그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애플의 혁신으로 만들어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세계를 무대로 명성을 드높인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뒤에 숨겨진 고난, 역경, 인생의 굴곡 따위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진짜를 배우고 싶었다. 어떤 부분까지 낙담했었는지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노력을 파헤쳐 나갔다.
그중 스티브 잡스의 Think Different를 당장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애플이 처음부터 잘 나간 게 아니었듯 잡스도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해낸 천재는 아니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고 10대 시절에는 마약에 빠져 지낸 문제아였다.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컴퓨터와 IT 기기를 만드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면 얼핏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듯한 철학에 빠져 있기도 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학교를 중퇴하고 전자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누구도 넌 반드시 해낼 거야. 네가 바라는 모든 일을 이뤄낼 거야 라고 용기를 준 사람은 없었다. 잡스의 일대기를 들여다보면 그는 가스라이터 쪽에 속했다. 직원들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며 괴롭혔다.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며 직원들을 다그쳤다. 하지만 그 결과 지금의 애플을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패트릭의 마인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잡스의 직원들은 모두 잡스의 지시를 받는 게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잡스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직원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스라이팅을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해댔다. 이러한 악명 때문에 현실성 없는 망상가이자 자기가 만든 회사를 망가뜨린 기업가로 지목되면서 애플 경영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럼에도 잡스는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집중하며 살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앞서 말한 패트릭 벳 데이비드처럼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며 혹독하게 이겨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잡스는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다. 안 된다는 말에 단순하게 되게 만들 거야 라며 고집 부리는 태도가 아니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를 고민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와 직원까지도 다르게 생각하길 바랐다. 그러한 의도를 가스라이팅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결국 혁신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잡스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해도 안 될 때야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운이 좋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나쁠 때도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력했다. 그랬기에 혁신을 만들 수 있었다. 현실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나의 삶, 나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기며 살아간다. 심지어 오늘 먹을 점심 메뉴까지도 팀장이 원하는 것, 팀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저 따라가곤 한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해야 하는데 내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게 이미 습관으로 굳어졌다. 직장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내 대답은 노다. 새로운 것을 하려면 겁부터 난다. 다른 사람의 확신이 듣고 싶어진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가진 생각과 포부를 이야기했다가 똑같이 가스라이팅에 갇힌 사람들에게 설득당하고 쉽게 포기한다. 야, 그걸 어떻게 해? 너무 이상한 꿈 꾸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너무 무리한 목표를 정했나? 에이,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 처음부터 이 일을 도전하느냐 마느냐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닌 친구에게, 선배에게, 가족에게 있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연습해보자. 당장 먹어야 하는 점심 메뉴부터 스스로 직접 정하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변의 조언을 듣기 전에 시작부터 해보자. 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연습 말이다.
지금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삶을 간절하게 바꾸고 싶다면, 지금의 모습을 떨쳐내고 싶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자. 내 삶에 성공이라는 혁신을 만들어 보겠다는 독한 마음가짐과 함께 작가는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건 다른 기회를 찾아내라는 신호라고 본다고 합니다. 위기가 왔으니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바닥에만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나와 맞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라는 것이 아닐까.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면, 앞이 깜깜하다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다면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명심하자고 말합니다. 인생 그까짓 거 일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잠시 리허설을 거친 후에 피날레를 장식할 2부로 넘어가 보자고요. 저도 여러분의 나다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